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토양의 생성 부분에서 암석 부분 배워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즐거운 시간, 음,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암석에 대해서 보면 암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암. 화성암은 모든 암석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앞전 시간에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설명할 때 마그마가 이제 화산 분출을 통해 지구 속에서 나와서 분출해서 냉각되어서 지구의 껍질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성암이 바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화성암이 만들어졌지만 이 또 성분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그 안에 어떤 화합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예, 이렇게 암석 조합 광물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특히 이제 유명한 6대 조합 광물이 있는데요. 감남석, 희석, 각섬석, 운모, 장석, 석영.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6대 조합 광물입니다. 네, 그러면 활성화음을 이제 구분을 해보면 생성 깊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 깊이가 얕은가 깊은가. 이제 저는 비중이 높은 것들을 아래쪽에, 또 생성 부위가 아래쪽에 생성된 것들을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어,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을 화산암, 제일 깊이 있는 것이 심성암, 이렇게 되는데요. 이 화산암에는 뭐가 있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리고 반심성암에는 피로감, 섬록간암, 석영반암, 심성암에는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이렇게 있는데요. 이 표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요. 여기에 보면 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산성이냐 해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건 어떻게 정하느냐, 이 SiO2 지각에는 제일 많은 게 산소였죠. 그 다음에 규소였죠. 그래서 산소는 2개고 규소는 하나예요. 이 규산의 함량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산 함량이 52% 이하면 염기성이고요. 65% 이상이면 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규산이 많을수록 밝은 색이고요. 규산이 함량이 적을수록 어두운 색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이제 염기성 토양에는 감남석, 희석, 사장석이 있고요. 중성에는 희석, 사장석, 각섬석, 운모, 여기에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반복되죠. 중성이 이제 섞여 있는 것들. 그리고 산성에는 각섬석, 운모, 장석, 석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이게 깊이별로라는 거, 깊이 있으니까 심성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저는 외울 때 이제 유석화 이걸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제주도라고 생각하면서 외웠어요. 제주에는 현무암이 많고요. 또 반려동물로 사슴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 사슴 녹자를 생각을 하면서 외웠습니다. 이거를 또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요.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석영, 장석. 이게는 밝은 색이죠. 밝은 색. 이 밝은 색 규산 함량이 많은 것들입니다. 거의 규산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석영 보면 규산이죠. 규산들로 이루어졌어요. 또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이제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하진 않고,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 걸 왜 색깔이 이렇게 됐는가 하고, 이제 강도 이 부분만 좀 염두에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색깔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여기 써 있죠. 마그네슘과 철 성분입니다. 마그네슘과 철 성분이 이제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철이 산화됐을 때, 환원됐을 때 색이 좀 다르잖아요. 또 마그네슘 색깔, 고유 색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색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색깔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흑음모 성분을 보겠습니다. 흑음모 성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규산은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규산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수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모는 여기 칼륨과 알루미늄이 있죠. 여기도 똑같이. 근데 여기 흑음모잖아요. 흑음모는 왜 흑음모가 됐냐? 여기에 마그네슘과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내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대부분 이제 초록 이렇게 녹색을 띠고요. 철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적색을 띠죠.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 피와 엽록소를 제가 비교해 놨어요. 엽록소와 피의 헤모글로빈은 분자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가운데 뭐가 있냐? 엽록소는 마그네슘이 있고요. 혈액에는 철이 있습니다. 분자 구조가 똑같은데 이렇게 안에 가운데 원소만 다르죠. 그래서 소가 풀만 먹지만 근육질에 소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만 바꾸면 바로 피가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알아두면 이제 쉬워지죠. 그리고 이 철도 이렇게 빨간색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거는 빨간색은 이온이 이제 산화된 철일 때 붉은색을 띠고요. 산화되지 않은 철 같은 경우는 회록색, 녹색과 회색. 우리 철근 보면 색깔 보시죠? 회색 같은 색이죠. 약간 녹색빛을 띤 카키색 비슷하잖아요. 카키색에 회색이 많이 섞인 그런 색이죠. 이제 그런 색들, 이게 환원된 철색이죠. 환원된 철색과 마그네슘이 섞어져 있어서 이제 흑음모의 색깔을 저렇게 띠고 있고요. 각섬석, 희석, 감남석도 마찬가지로 각섬석 볼까요? 각섬석 보면은 여기에도 칼슘과 알루미늄은 하얀색, 은백색 뭐 이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그네슘과 철분이 있어서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석에도 뭐가 있죠? 철과 마그네슘이 있어서 색깔을 나타내고요. 또 감남석 볼까요? 감남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그네슘과 철분이 있어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굵기. 강도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10이겠죠? 다이아몬드가 10인데 석영이 7입니다. 제일 단단하죠? 제일 여기서 약한 게 보면 바로 이제 흑음모인데요. 뒤에 보면 이제 그 강도의 세기별로 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고 석영은 여기 이 중에서는 제일 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강도가 제일 강하다는 거.
그리고 흑음모는 약하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많은 암석들이 이 옥텟 규칙에 의해서 화합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는 퇴저감과 변성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퇴저감. 퇴저감은 물과 바람에 의해서 퇴적된 상태에서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져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게는 암석권의 5%밖에 안 되지만 지표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저감이. 그리고 구분을 하자면 뭐 혈암, 사암, 여감 이렇게 입자별로 구분을 하면 혈암, 사암, 여감인데요. 혈암은 이제 점토 성분이 많고 사암은 모래 성분이 많은 거고 여감은 자갈력자 해가지고 자갈이 많은 퇴저감이고요. 구성 성분별로 보면은 석회암, 응애암 이렇게 나오는데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졌고요. 응애암은 화산재가 굳어진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변성암. 변성암은 고압과 고열로 변성이 된 것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화성암들이 이렇게 풍화돼서 퇴적되고 또 화성암이 고압과 고열로 눌러져서 또 퇴적암이 고압과 고열로 눌러져서 이렇게 변성암을 이룹니다. 근데 변성암의 특징은요, 환상과 주상을 이루고 치밀해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고압 고열로 그냥 확 눌러놨으니까 당연하겠죠? 음. 자갈이 많은 토양 같은 경우는 변성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갈이만 똑같이 풍화가 됐는데 똑같이 풍화작용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점토가 되고 어떤 거는 모래가 되고 어떤 건 자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갈은 그만큼 자갈이 된 애들은 풍화가 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고압과 고열로 꽉 뭉쳐져서 풍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 그러면 변성암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편마암, 화강편마암, 편암 이렇게 있는데요. 또 전파암, 천매암, 규암, 대리석 이렇게 있습니다. 편마암은 어떤 거냐? 화강암이 변성된 거죠. 그리고 화강편마암은 이제 두 개가 섞인 거죠. 그리고 편암, 편암은 볼까요? 편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혈암이나 전파암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염기성 화성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층을 이뤄서 이렇게 눌러지고 열에 의해서 한번 열이나 고압에 의해서 한번 눌러지고 나중에 또 층을 이루고 나면 또 한번 눌러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책처럼 쌓이거나 아니면 시루떡처럼 이렇게 쌓인 거죠. 그래서 전파암은 이제 혈암이나 이암, 혈암과 이암은 비슷한데 차이가 얘는 이제 점토성, 이암은 이제 점토와 미사가 섞인 좀 더 곱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눌려졌는데요. 이 전파암이 또 압력을 더 받고 열을 더 받으면 천매암이 됩니다. 그리고 사암이 이 고압 고열을 받으면 교암이 되고요. 석회암이 고압 고열을 받으면 뭐가 되냐? 대리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암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암석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농촌진흥청 15년도 자료, 2015년도 자료입니다. 화강 편마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 현암,
이게 여기가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산성암들이 대부분. 그리고 염기성암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경상도 쪽에 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충북이나 강원도 쪽, 경북 쪽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석의 풍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풍화는 뭘까? 풍화의 개념 보면은 암석이 모재가 되는 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화의 종류를 보면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풍화가 있죠. 풍화의 과정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암석이 화성암, 퇴적암, 편성암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암석들이 물리적으로 풍화를 받으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풍화가 매우 느린 강물이 있었죠. 특히 석영 느린 게 있고 쉬운 게 있었어요. 쉬운 게 있었고요. 또 중간인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풍화가 되면 어떤 것들은 풍화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석영 같은 거는 1차 강물로 잔존을 하고요. 이제 풍화가 너무 잘 돼서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변화가 돼서 규산염 점토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애들이 또 화학적 풍화를 이루게 되면 화학적인 반응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용해돼 가지고 액체 상태, 이온화돼서 액체 속에 있는 것과 이렇게 산화되거나 환원되거나 가수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재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해 재합성돼서 규산염 점토가 되기도 하고 산화물이 되기도 합니다. 산화물이 되기도 하고 용액 속에 이렇게 이온 상태로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온 것들은 식물이 이용을 하겠죠. 식물이 이용하는 것은 액체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온대지방의 약산성 토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풍화 과정을 좀 살펴봤고요. 수변 온대지방 저희 나라 해당되죠. 풍화성을 보면은 풍화의 내성을 보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강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합니다. 아까 풍화가 매우 느린 암석이 있고 풍화가 빠른 암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빠른 것은 여기겠죠. 그리고 여기가 느리겠죠. 그래서 이걸 석영은 당연히 애우기 쉬워서 여러분 애우기 쉬워요. 하나니까. 그리고 이것도 애우기 쉽죠. 백방석 해가지고 외우십시오. 백방석, 백운석, 방에서, 석고 이렇게 주로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것들이. 얘네들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또 쉽게 풍화가 됩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계속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백미정, 흑조각, 휘회감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 말을 만들어서 외웠어요. 잘 안 외워져서 뭐 백미정 씨가 흑조각을 만들었는데 뭐 어떻더라 막 이런 식으로 외워가면서 하면 말을 만들어가면서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 이제 또 아까 재조합돼서 분해된 다음에 재결합해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칼슘들이 있죠. 칼슘들이 있는 애들이 바로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심철광, 적철광, 깁스에이트 얘네들이 보면 산화물이죠. 산화물. 철산화물과 알루미늄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애들이 바로 깁사이트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철이 들어있는 애들, 이 철이 들어있는 이런 애들이 또 이렇게 침철광과 적철광이 되겠죠. 이 침철광과 적철광, 적철광이 될 때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됩니다. 여기 물이 딱 이렇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 H2O잖아요. 이렇게 적철광이 됩니다. 그리고 점토 광물의 종류를 이거 또 뒤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규산염 광물과 금속 산화 광물, 세상형 광물 이렇게 있는데요. 규산형 광물 중에 1대1형 광물이 있고 2대1형 광물이 있고 2대1대1형 광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분자 구조에 따라서, 분자 배열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비팽창형이 있고요. 팽창형이 있고요. 규칙 혼층형도 있고요. 불규칙 혼층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막 읽는 것도 어려워했던 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볼까요? 이 시간에. 카올리나이트, 할로이사이트, 하이드레이티드 할로이사이트, 다음에 일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사포나이트, 다음에 난트로나이트, 버미큘라이트, 베이델라이트, 다음에 클로라이트, 깁사이트, 고사이트, 헤마타이트, 다음에 파이롤루사이트, 알로페인, 다음에 아타풀자이트.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카올레나이트 자주 나오죠. 할로이사이트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일라이트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몬모릴로나이트 자주 나오고요. 버미큘라이트도 자주 나옵니다. 클로라이트도 나오고 깁사이트, 고사이트, 헤마타이트 많이 나오고 알로페인도 많이 나오죠. 빨간 줄 쳐놓은 거는 애우십시오. 애워야지 또 여러분이 길게 공부할 때 편합니다. 외울 건 외우고 가시고 이번에는 풍화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풍화의 종류,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생물적 풍화 있는데요. 먼저 물리적 풍화, 기계적 풍화라고도 부르는데요. 기계적 붕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풍화는 성질이 변하진 않아요. 암석에 성질이 그대로 있는 1차 광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붕괴 유형별로 보면은 입상 붕괴, 고유의 입자 모양으로 쪼개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전리면 분리, 이제 마디가 있어서 뚝뚝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박리. 박리는 이제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서 이제 껍질이 벗겨지지,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전리. 이게 끊어지죠. 마디별로 이렇게 끊어져서 나가요. 이런 것들은 원인이 팽창과 수축, 또 결빙, 녹았다, 얼었다, 또 온도가 높으면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온도에 영향 받겠죠. 당연히 물 영향 받고, 또 바람에 의해서도, 또 빙하에 의해서 막 씻겨 내려져 가기도 하고요. 또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또 동식물의 물리적인 힘 때문에, 여기 보면 식물들이 이렇게 막 다 더 풍화를 가르는 걸 촉진시키죠. 여기도 보면 틈 사이로 또 식물들이 풍화를 촉진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화학적 풍화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학적 풍화와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보니까 5가지 정도 있는데, 이 3가지는 주로 이제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풍화는 성질이 달라집니다. 물리적 풍화는 성질이 그대로였잖아요. 예. 화학적 풍화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2차 광물의 생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분해돼서 재결정화가 돼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물과 용의 상태로 이제 이루어진 화학적 반응을 보면 3가지가 있죠. 용해, 가수분해, 수화작용. 이 3가지가 있는데, 용해는 설탕이 물에 녹듯 이제 확산되어서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분해는 물이 더해져서 어떤 물질을 나누어 버리는 거죠. 물은 H와 OH로 이제 해리가 되거든요. 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습성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결합을 하면 물이 들어가면 가수분해가 돼서 이 K의 자리에 H가 들어가죠. 그리고 칼륨 이온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OH로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염기성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이 이거를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흡수를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용탈돼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된 물질이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이 더해져서. 그리고 수화작용, 무기물에 물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과 이렇게 합해져요. 그래서 그냥 물과 친해져 가지고 그냥 가까이 있고 손잡는 상태처럼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면 물과 잘 섞이잖아요. 그게 이제 수화작용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팩 할 때도 황토 섞어서 황토팩 하잖아요. 이런 것도 수화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 용액의 또 화학적 풍화가 이루어집니다. 토양 내에 질산과 황산, 탄산, 유기산, 이런 산들이 있는데요. 이 산의 공통점이 뭔가요? H가 있습니다. H가 있죠. 이 H 수소이온이 규산염 광물 속에 알루미늄을 용해시키거나, 유기산이 알루미늄 이온과 유기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게 유기산인데요. 유기산이 해리된 상태죠. 이렇게 분자 구조가 있는데, 분자 구조가 있다가 이렇게
H가 처리가 돼서 이 H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H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 자리에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AL이 있는 거죠. 알루미늄이 여기에 붙어서 유기복합체를 형성하고 화학적 풍화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산화작용은 암석은 대부분 이제 환원 조건에서 형성이 됩니다. 환원 조건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공기와 접촉을 하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어서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철은 쉽게 산화돼서 철을 함유한 암석에서 흔히 발생을 합니다. 환원 상태의 철은 이렇게 안정화된 물질인데요. 이렇게 불안정화된 물질이 되면은 붕괴되고 분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철근을 새 걸 사면 회색이죠. 이제 그런 단단한 철입니다. 근데 그걸 방치해 두면 어떤가요? 공기와 접촉하고 또 물과 접촉하고 그러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그 단단한 쇠가 툭 부러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안정화된 물질이 쉽게 붕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풍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글씨가 너무 안 예쁘네요. 이런 화학 법칙들이 다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생물적 풍화 보겠습니다. 생물적 풍화는 이제 동물, 식물, 또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동물은 대부분 기계적 풍화를 많이 일으키고요. 소동물들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지렁이 같은 경우 생물적 풍화를 일으키고요. 기계적 풍화는 그래도 큰 동물들이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식물 뿌리나 미생물도 화학적 작용을 수반하는데요. 식물 뿌리나 미생물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러면 물과 결합해서 또 산성화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산성화되면서 암석이 분해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 뿌리가 그 기계적 풍화도 일으키겠죠. 아까 전리나 박리층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미생물은 이제 암모니아가 산화하여 이제 질산을 형성하고 또 황화물을 산화하여 황산을 생성하여서 암석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생물적 풍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광물 풍화에 주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인은 이제 요인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후 조건과 또 조항 광물의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조항 광물의 화학적 특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지대에서는 모재와 유사한 물리적 풍화가 주로 일어납니다. 물이 없으니까 화학적 풍화가 또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건조지대에 가면 특히 사막지대는 모래뿐이죠. 그리고 수변지대에서는 기계적 붕괴가 일어나고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산사태도 일어나고 또 이게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암석 틈이 벌어져서 붕괴도 일어나고 또 물과 함께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새로운 2차 강물을 만들게 되고 규산염, 점토 강물과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연중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에서는 거의 이제 풍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다 용탈돼 버려서 마지막에 이제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만 남게 되죠. 그리고 조항 강물의 물리적 성질을 보면 광물의 입자의 크기와 경도가 풍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광물의 입자가 크면 또 작으면 그 풍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물리적 풍화가 빠른 것들은 그러면 어떤 거냐? 굵은 광물이다. 이게 입자가 굵으면 온도에 따른 팽창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많이 팽창했다가 또 온도가 낮으면 또 많이 수축하겠죠. 그래서 풍화가 빨라지고요. 또 고온 광물도 풍화가 빠른데요. 왜냐하면 표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이 크면 영향을 많이 표면적이 크면 물하고 닿는 부분, 공기하고 닿는 부분도 많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보다 얇은 종이가 공기와 물의 접촉이 많죠. 그래서 고온 강물. 또 다공질. 그냥 이렇게 꽉 뭉쳐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엉성하게 있으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기도 쉽죠. 이 안에 물이 들어갔다가 얼면 어쩌겠어요? 깨지겠죠? 그래서 화산재, 석회암 이런 광물들이 풍화가 더 빠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느린 거는 그러면 어떤 거냐? 여감, 자갈 이야기 많이 했죠. 자갈은 변성암, 고압 보혈로 딱 뭉쳐진 자갈은 쉽게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은 쉽게 풍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상암도 주로 뭘로 이루어졌나요? 석영으로 이루어졌죠. 석영으로 이루어져서 강도가 세서 물리적 구조가 치밀해서 표면적 노출이 적어요. 그래서 풍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황광물의 화학적 특성을 볼까요? 광물의 화학적 및 결정학적 특성은 이제 화학 구조의 특정이죠. 이제 결정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화학적 풍화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표를 보면서 아까 이거 봤던 것들이에요. 아까 봤던 것들인데 이 순서에 따라서 풍화가 달라지는데요. 석영은 풍화가 느리고 느슨한 강물 결정 구조. 감남석 같은 경우는 이제 느슨한 강물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철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도 쉽게 풍화가 됩니다. 철이 아니라 이제 이 산화철. 산화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2차 강물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칼슘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은 이렇게 배운석, 방에서 석고가 이루어지고 또 얘네들은 CO2로 포화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풍화가 쉽습니다. 미생물과 뿌리의 호흡에 의해서 땅속은 CO2가 좀 높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풍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풍화산물의 이동과 퇴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동과 퇴적, 운정모제와 잔정모제, 그리고 폴리노브 풍화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운정모제는 단어를 해석해 보자면 움직여서
쌓이는 모재라는 거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냐? 물과 바람과 중력에 의해서 운반되져서 퇴적이 되는 걸 운정모재라고 하고요. 잔정모재는 그 자리에 쌓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쌓여서 풍화물이 산악지 같은 경사지의 제자리에 잔류하는 것을 잔정모재라고 하죠. 그러면 풍화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 풍화 정도를 측정하는 이론이 이제 폴리노브 풍화 이론인데요. 바닷물 속에는 화성암 속의 광물 함량비를 기준으로 해서 염소 이온의 가동률을 100으로 보고 가동률을 계산합니다. 바닷물과 화성암 속의 강물을 비교를 하는데 뭘로 비교를 하느냐? 염소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염소가 있고 화성암 속에도 염소가 있어요. 근데 풍화가 되면은 이 염소가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바닷물에는 염소가 다 녹아서 있는데 그 바닷물 상태를 100으로 본다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염소 성분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풍화 정도가 되었구나. 그걸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성분도 측정을 하고요. 바닷물에는 바닷물 1kg에는 염류가 35g이 있는데요. 그 35g 중에 27.2g이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요. 암석에는 염소가 많지 않습니다. 비율을 보면 암석에는 얼마인가요? 0.05%. 제일 작죠. 제일 작은데 바다에는 제일 많아요. 6.75%나 돼요. 0.05%에서 6.75%까지 됐어요. 이게 증가가 135% 증가가 됐어요. 35% 증가됐는데 이거를 100으로 본다는 거예요. 염소가 이만큼 변한 거를 100으로 보고 이걸 기준으로 다른 것을 가동률로 보는 겁니다. 기준 삼아서. 그래서 이거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문제에 나올 때는 이런 숫자들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숫자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어땠나요? 이번 시간에도 조금은 지루하고 좀 어려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지식이 쌓아가면서 조금은 쉬워지고 또 재밌어지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